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거의 완연한 봄날이 되었죠.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보면 이 탄핵에 묶여있던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브라질, 우리보다 먼저 탄핵을 경험한 브라질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내부적인 악재에 발목을 잡혔지만 그리고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는 펀더멘트라든지 아니면 미국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끝났으니까 이제 대외 환경에 조금 더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표도 많고 이벤트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글로벌 주요 지역의 그 실제 생산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상당 부분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광공업 생산이 발표되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플러스 0.2%로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ISM 지수와 더불어 가지고 생산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이 구조적 효과로 반등을 하면서 누적 6.2%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고, 또 하나의 축인 유로존은 1월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12월 마이너스 큰 폭에서 이제는 플러스 1.4%로 전월비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요 지역의 생산 활동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쪽은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경제 지표보다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다는 측면이 있죠. 일단 유럽에서 이제 정치 이벤트를 시작하는 계기를 알리는 네덜란드 총선이 15일 날 열립니다. 고민은 EU 탈퇴를 주장하는 자유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2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련된 리스크가 희석되지 않을까라고 있고, 같은 날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2년 전에 부채를 늘리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아마도 트럼프의 재정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한시적인 상향 정도로 일단은 이번 이벤트를 시간을 끄는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3월 FOMC가 되겠지만 저희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미 옐런 의장의 연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G20 장관회담이 주말에 있습니다. 관련된 환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험의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물론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주요국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핵심은 FOMC가 되겠죠. 이미 금리 인상이 선반영됐다 하더라도 혹시나 추가적인 긴축 시그널이 나올 것인가, 이쪽이 관전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계속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표를 올려서 연 4회까지 가능하다 내지는 내년부터 돌아오는 부채 만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사주지 않겠다, 재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소위 얘기하는 QT 시그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저희 쪽 생각으로는 실제로는 점도표를 올리거나 아니면 보유자산을 축소를 시사할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과 상당히 각을 세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리스크를 연준이 짊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3월 FOMC는 아무래도 금리만 올리고 추가적인 긴축 시그널은 당분간 자제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중립이거나 아니면 이벤트 희석의 재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주식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생각하고 업종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같이 좀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서 매크로 쪽에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글로벌하게 발생을 했던 불확실성이라든가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특성을 분명히 갖고 있죠. 즉 예를 들면 6월 말에 있었던 브렉시트 우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브렉시트
브렉시트가 된 이후에 대체적으로 5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 11월 달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거래일 만에 주식시장이 바로 회복을 했죠. 여기에 잘 기억은 안 하시겠지만 12월 4일 날 이탈리아 렌치 총리의 사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중에 악재가 소화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5일에 있을 FOMC 회의도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물 시장 자체에서는 어쨌거나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를 거의 100% 가까이 확률을 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미국 증시 자체도 3월 들어서는 S&P 500 지수가 강보합이었습니다. 금융주가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죠. 반대로 금융주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하고 역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 지수는 4%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자체가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반영을 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은 지난해 4분기 이후에 국내 증시를 굉장히 억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탄핵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여부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위험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죠. 근데 동기간 동안 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매출 추정치라든가 영업이익 추정치, EPS 추정치가 모두 다 상향 조정이 됐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국 증시의 PER이 한 9.4배 정도 되죠. 근데 이 9.4배라는 수준이 선진국하고 신흥국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50%대 아니면 80%대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2007년 이후에 최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 성장을 동반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 부분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종에 대한 생각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익 상향 조정의 기여도가 높은 업종들이 있겠죠. 대부분 다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은행, 철강 이런 업종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교롭게 국내 정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들 업종 중에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공매도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화학 같은 업종들이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아무래도 이익 성장이라는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공매도는 환매수, 즉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의 하나의 또 다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 쪽에 이어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임선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채권 금리가 3년, 10년 모두 올랐습니다. 3년 금리는 3bp 오른 1.77%, 그리고 10년 금리는 6bp 오른 2.31% 기록했는데요.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가 됐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선물시장에서 반영된 이번 주에 3월 FMC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0%에 다다르고 있고요. 처음에 더들리 총재가 페어리 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곧 인상을 한다는 언급을 통해서 이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브레이너드 이사라던가 그 다음에 파월 이사가 금리 인상을 3월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를 할 거다라는 언급들을 하면서 이 비율이 대부분 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미국 10년 금리 주봉인데요. 올해 초 들어서 한 2개월 정도 이어졌던 2.3에서 2.50의 어떤 견고한 레인지의 상단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60 정도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레인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새로 생기는 레인지의 하단은 2.4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상단은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에 기록을 했던 3% 수준 정도까지는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그 FMC에서는 결국에는 올해 3번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표 자체를 조정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일부 올해 2번 인상을 전망했던 인사들이 3번 인상으로 상향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변경만으로는 그 중간값, 미드값으로 표시되는 전도표 수치 자체가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물가 전망 부분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훨씬 편안해졌다라는 부분이 채권 시장에서는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의 어떤 컨센서스와 다르게 좀 더 빨리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분명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20조 달러 가까이 이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고 매년 이제 이 한도 자체는 상향 조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앞으로 쓸 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미 써버린 돈에 대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돈을 정부가 지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아주 후행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국가 부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져야 되는 리스크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로 상향을 하고 임시로 상향을 하는 그 만기는 한 7월 말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름 이제 후반부쯤 가서 다시 한번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FOMC랑 더불어서 BOJ가 있습니다. 근데 BOJ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간으로 80조 엔의 국채를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서 하얀색 선으로 보시면 지금 매번 사들이는 그 채권 중에서 하얀색이 이제 10년초가 초장기물입니다. 근데 사들이는 국채 규모가 1월 달을 기준으로 100으로 봤을 때 지금 3월에 들어와서 사고 있는 초장기채 매입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는 규모도 줄었고 그 안에서 초장기채를 사고 있는 규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소리 없는 테이퍼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본 쪽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BOJ도 지난주에 ECB도 나왔었지만 BOJ나 ECB 같이 주요 중앙은행들도 연준의 어떤 방향 전환을 따라서 후행적으로는 점차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 국고 3년과 10년은 각각 1.80, 2.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벤트의 속성상 주식보단 채권이 조금 더 민감한 한 주가 될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거나 그러면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FOMC를 비롯한 이벤트에 주의 깊게 보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